안녕하세요. 월세고스TV의 최영식입니다. 네, 오늘 알려주실 내용은 무엇인가요? 5월에는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바쁠 때입니다. 특히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다 보니까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신 것도 많고, 그리고 임대사업자들이 놓치기 쉬운 세 가지 의무사항들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설명드릴까 합니다. 특히 이제 종합소득 신고부터 해서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임대차 계약 신고,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 의외로 이거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인데, 분명히 흑세청에서 메일도 받고 문자도 받고 다양한 방법 고지를 받지만 그때그때마다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고 또 1년에 한 번 하는 거다 보니까 매번 거 까먹게 되죠. 그래서 세 가지는 최소한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와 매년 1, 2월에 하는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그리고 5월 달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절차와 방법, 안 했을 때 문제되는 거, 이런 내용들 자세히 설명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주택임대사업자 최근에 인기가 많이 없어졌죠. 특히 서울 같은 경우 조정지역에 다 포함이 되면서 주택임대사업자에서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에서 주택수 배제 효과가 없다 보니까 이제 주택임대사업자를 하는 게 맞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데, 우리가 임대사업자의 주소득은 양도차익이나 보유세가 아니라 더 큰 거는 원래는 이제 소득세에서 절감액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어느 정도 절감이 되는지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택임대 사업을 하면 제일 먼저 매년 1월 달에 해야 되는 게 사업장 현황 신고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상가라든가 일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부가가치세라는 걸 1년에 2번 신고를 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뭐냐면 내가 매출이 일을 발생을 하면 거기에 부가가치세가 붙고 거기에서 이제 매번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주면서 그 소득이 이걸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1년에 2번 이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근데 주택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다 보니까 이런 신고가 따로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연 2회 부가가치세 신고를 일반 사업자는 해야 되는데, 주택임대사업자와 같은 면세사업자는 대신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연에 1회 매년 1월에서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 사업장 현황 신고가 마치 세입자를 처음에 계약을 하면 그 세입자 전입 신고할 때 신고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사업장 현황 신고까지 되는 줄 아는데 그거하고는 별도의 일입니다. 그래서 매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 사이에는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 홈택스에 가면 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해야 되는데, 요즘에 홈택스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홈택스에 가면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매뉴얼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내가 현재 임대를 어떤 걸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면적은 어떻게 되고, 세입자 사항은 어떻게 되고, 월세 계약금은 어떻게 되고 하는 내용을 자세하게 넣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통해서 클릭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월세 수입을 얼마 정도 받고 이제 이걸 보증금 계약 내용을 다 넣게 되면 1년 지나면은 이제 거기에 수익금의 검토표라고 그래가지고 1년 동안 발생한 수입을 또 집 넣는 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이 금액이 내가 받은 금액과 실제 내 계약 조건과 일치를 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바로 이 수익금의 검토표입니다. 이거 제가 실제로 갖고 있는 오피스텔에 작년 11월, 2025년 11월에 임대 계약을 했던, 처음으로 입주를 받았던 물건을 가지고 실제 저 역시도 주택임대사 사업자 현황 신고했던 내용을 그대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황 신고를 1월 17일에 했었고요.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나면 이 금액이 내 소득의 금액으로 최종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바로 이제 매년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 사업자 현황 신고 안 했을 때는 과태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태료도 조심해야 되니까 꼭 2월 10일 안에 해야 된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주택임대사업자 계약 변경 신고인데, 이건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최초 계약을 하건 렌트홈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임대차 계약 신고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 계약 내역을 하나씩 넣고, 그 다음에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표준 양식도 실제 스캔해서 등록해야 되고 해요. 렌트홈을 갖다가 익숙하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면 좋지만, 근데 이제 연세 있거나 이 렌트홈이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실제 방문 신고도 가능합니다. 방문 신고는 임대주택 수재지 관할 시군구청 주택과에 가서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조금 이 렌트홈 처음에 익숙해지기 어려운데, 처음에 익숙해지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쉽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무조건 신고를 하셔야 돼요. 특히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재계약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묵시적 갱신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나는 연장 계약을 따로 안 했는데 묵시적으로 연장이 된 계약도, 이것도 신고가 돼야 돼요. 모두 포함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계약 작성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이거를 놓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그 각 지자체에서 만기가 되면 자동적으로 문자를 발송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문자를 보고 꼭 렌트홈 들어서 하셔야 되는데 이게 근데 과태료가 꽤 커요. 미신고 및 허위신고 시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놓치지 말고 만약에 계약 갱신일이라든가 묵시적 갱신일, 내 만기를 꼭 체크하고 있다가 만기가 되면은 당연히 3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시고 그 다음 또 중요한 거. 잔금일이나 임대 개시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임대 개시일이 11월 28일이면 11월 28일부터 3개월이 아니고요. 내 계약서 작성일, 계약서를 만약에 보통 한 달 전 정도 하잖아요. 10월 달에 계약서 썼다 그러면은 임대 개시일 잔금일이 아니라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개월 이내니까 이것도 염두에 두고 잊지 말고 계약서를 쓰자마자 렌트홈에 들어가서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다. 만약에 묵시적 갱신을 했다. 그러면은 만기일자, 바로 만기일자에 계약 변경 신고를 한다라는 건 염두에 꼭 두고 계셔야 돼요. 주택임대사업자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익숙하지 않은 거지. 막상 해보면은 금방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증보험. 여기서도 임대보증금 보증 관련 서류도 같이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근데 보증보험 같은 경우는 최우선 변제액 이하는 미가입이 가능한데 이때 주의해야 될 거 반드시 세입자로부터 미가입 동의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서 주택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를 꼭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종합소득세 신고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시면 5월 달이 되면 문자를 분명히 받으실 거예요. 이렇게 이제 홈택스에서 바로 국세청에서 문자가 오거나 카톡이 오거나 저 같은 경우 카톡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입니다. 그래서 안내가 오는데 사실 종합소득 신고 요즘은 되게 많이 간소화됐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냥 뭐 소득이 낮고 임대소득만 있는 분들은 그냥 홈택스에 거의 자동화 다 입력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확정만 하면 바로 소득 신고가 끝납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소득은 분리과세와 합산과세를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득을 갖다가 우리가 분리과세 이것도 역시 좀 애매하다 한다면은 좀 내가 소득이 높다 한다면 외부 세무사를 통해서 연말정산 자료 같은 거 확인해가지고 신고 대행하는 게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세무사 신고 비용도 많이 안 받거든요. 10만원, 15만원 요 사이 정도 받으니까 요 내용을 가지고 종합소득 신고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특히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를 적극 검토하는 게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제 신고한 분의 사례를 가지고 보면 우리가 종합소득 신고하면은 소득세를 많이 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주택임대사업자는 혜택이 굉장히 큽니다. 기본적으로 경비율을 60%를 적용해서 사업자 등록할 경우에 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50%인데 예를 들면 주택임대사업자 수익금의 검토표 아까 현황신고라면 이 검토표가 나오거든요. 이 검토표에 보면 이분은 1,802만 원이 연 임대소득이에요. 임대소득 1,802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냐 싶지만 근데 분리과세를 결정할 경우에는 1,802만 원 중에 제가 필요경비율이 60%를 적용하니까 1,081만 2천 원이 빠집니다. 그리고 1,802만 원 중에 순소득은 720만 8천 원만 순소득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720만 원에 대해서 14%의 세율이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100만 9,120원이 세금으로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이 100만 9,120원이 다 내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뭐냐면은 종합소득세에서 이렇게 분리과세 소득이 또 합산돼서 나오지만 내가 기존에 세금을 낸 게 있잖아요. 근데 다른 경비들이 또 합산이 돼가지고 여기에서 차감되고 순세금이 계산이 되는 연말정산까지 합산해서 계산이 되는데 분리과세를 하다 보니까 어쨌든 내가 다른 게 환급이 될 게 있다 한다면은 그만큼 또 줄어들기도 하고 제가 아는 분 어떤 분은 이것까지 감안해서도 환급받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분리과세 제도는 소득이 높으신 분일수록 또 내가 직장에서 세금을 많이 내시는 분일수록 이거는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고소득 연봉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 세금 절세 차원에서 주택임대사업자가 꽤 크게 활용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잘 감안하셔서 계산하신다면은 좀 우리가 자산 운영할 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사실 우리가 현재 투자 물건 중에서 주택임대사업만큼 안정성이 높은 방법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감안하셔가지고 세제 혜택도 있으니까 잘 검토하시면 좋은 투자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